오늘은 교재 97페이지 상린관계를 보시겠습니다. 상린관계. 뜻이 뭐냐면 서로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린이라는 것이 이웃이란 뜻이야. 이웃. 서로 가까이 붙어서 살다 보면 좋을 때도 많고 싫을 때도 많죠. 그걸 애증관계라고 하죠. 애증. 사랑스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이 그런 사이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만 해도 중국 우한에서 전파돼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잖아요. 우리나라와 독일, 브라질처럼 뚝 떨어져 있는 나라들끼리는 분쟁이 별로 많지 않죠. 마주칠 때 보면 축구 등을 통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마주치는 정도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린관계는 서로 가까이 살다 보니까 싸울 일이 많죠. 이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은 우리가 조문 약 3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나 과거에 농촌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조문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문화됐습니다. 사문화됐다는 얘기는 거의 안 써먹는 조문이 됐다는 얘기죠. 형법에서도 사문화된 조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태죄입니다. 낙태죄. 낙태죄도 엄하게 처벌하지만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처벌하지 않죠. 역시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도 조문은 많이 나와 있지만 사문화되어 있는 것, 즉 잘 사용하지 않는 조문이 상린관계입니다. 그러나 조문 자체가 약 3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상린관계와 지역권을 제가 비교해 놨고, 지역권은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배울 것을 대비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비교,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해도 인접. 이게 무슨 인자라고? 이웃인, 서로 인접할 것. 법률 규정으로 인정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묻는 분이 있네요. 확장, 제한. 확장은 내가 남의 땅을 좀 사용하면 소유권이 확장되는 느낌이 있고요. 또 남이 내 땅을 사용하면 소유권의 제한의 느낌이 있죠. 그런 뜻이 되겠고요. 상린관계는 넓게 보면 소유권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제한이 될 수도 있겠다. 상린관계는 부동산이 인정되지만 그러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내용일 뿐이고요. 상린관계는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하더라도 서로 인접해 있는 한 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어서 배웁니다만 지역권, 용의물권으로서 지역권은 우리 실정에 거의 맞지 않고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죠.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주로 통행인데 통행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즉 승역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입니다. 요역지 승역지 관계로서 나중에 뒤에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계약으로 인정되고 지역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과 등기되고요. 지역권은 반드시 등기됩니다. 물건은 등기되죠. 부동산. 그리고 20년 시효 걸린다는 것도 상린관계의 다른 점이네요. 이게 이제 상린관계도 지역권도 둘 다 현실에는 잘 맞지 않는데 시험에는 한 문제에서 꼭 나오니까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린관계는 부동산과 물의 이용관계가 많고요. 반드시 인접을 요하고 서로 상린관계의 경우는 최소한의 활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남의 땅 등을 많이 사용할 수 없고 최소한의 사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상린권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일 뿐입니다. 소유권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상린권은 주로 소유권과 상호 간의 관계이지만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대차에도 준용이 됩니다. 지역권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죠. 이 토지가 뭐겠습니까? 요역지, 승역지. 그리고 인접할 필요는 없고요. 인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인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권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민법 용의물권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소유자 이외의 토지 사용도 가능한데요. 자, 상린관계 니는 무슨 인자라고요? 이웃인, 인근, 인접지역, 그 인자. 인이라는 것이 서로 이웃 간의 관계다. 상린관계, 인근, 인접지역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뜻, 서로 인접을 한다는 거. 여기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딱 두세 개만 집중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접을 한다는 거.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 30개가 되지만 주로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지만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 법 조문에는 없지만 토지 임대차에도 준용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린관계는 바로 보지만 242조, 244조, 이건 뭐 건물을 지을 때는 반미터 이상 떼라는 거, 그리고 하수구 등을 설치할 때는 2m 이상 떼라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이 두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대체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사자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상린관계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다. 당사자 합의해서 조항을 배척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여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권자 간의 상린관계는 중요하지 않고요.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렇게 색칠 안 해놓은 것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바뀌어서 그것을 지문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답은 중요한 것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지 사용청구권. 뭐라고? 인지. 이웃 토지 사용청구권. 인지. 서로 이웃해서 살다 보니까 더러는 내가 남의 토지를 사용할 때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땅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인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땅 주인이 거절할 수도 있겠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인지 사용 청구권. 자, 땅 주인은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 짓기 위해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인지 사용 청구권이 216조에 정해져 있지만 복잡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이 뜻도 중요하고요. 밑에 제가 정리했지만요. 토지와 주거가 다르다. 토지 사용은 이웃 사람이 승낙해야 되지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웃 사람이 자기 땅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결로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남의 땅을 사용해야 거기다 건축 자재를 쌓아놓고 우리 집을 짓겠는데 거기 아니면 자재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땅 주인의 허락을 얻어야 되죠. 그러나 땅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 그런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승낙이 필요해야지 주거 주인, 즉 집주인의 허락이 없는데 판결로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 토지 사용은 땅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고 허락이 없으면 판결로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에 들어갈 때는 집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판결로 강제하지 못한다가 답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문이 만들어졌네요. 임미시온 금지, 임미시온 이게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원래 이제 이렇게 I를 크게 써야 되는데 I를 써놓으면 L로 읽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임미시온은 독일어 원어입니다. 우리가 번역하기에는 생활방해, 일본에서는 공해로 번역합니다. 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공해 있잖아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 그러나 공해라고 번역하면 폴루션, 매연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또 생활방해로 번역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원어가 임미시온이니까 그냥 임미시온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수업할 때도 우리 수강생분들께 많이 말씀드리지만 임미시온은 조문을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217조. 왜냐하면 이 상린관계 규정 중에서도 임미시온 규정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즉 상린관계 규정은 조문이 약 30견해 돼도 다 농촌 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조문이 다 사문화됐다고 그랬죠. 죽은 조문이야. 활용되지 않는 조문이지만 임미시온 규정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규정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규정이다. 왜냐하면 서로 이웃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미시온은 217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구태여 법조문을 외울 필요가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조문을 찾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아주 깊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문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미시온이 2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임미시온. 자, 조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땅 주인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냄새 등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한다든지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웃 거주자는 위의 사태가 이웃 토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때 이를 인용 참아야 돼. 서로 이웃 간에 살다 보니까 시끄러울 때도 있고 냄새 날 때도 있고 등등 있겠지만 웬만하면 참아라. 그러나 만약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걸 어려운 말 뭐라 하죠? 수인한도 초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그 경우는 임미시온을 발생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방해 제거나 예방,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네요. 이 217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니까 이 자체가 조문을 묻는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뭐 층간소음 등등등해서
이런 것도 열기체 이런 거 뭡니까? 에어컨의 열기가 실외기라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 방으로 막 뿜어 들어온다든지 냄새 같은 거. 옆집에 갈비집에서 갈비 굽는 냄새를 우리 집 안방으로 풍겨가지고 나는 1년 내내 라면만 먹고 사는데 회사 갈 때마다 김 과장 무슨 갈비를 매일 먹느냐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조언이 되겠습니다.